안녕하세요. 저 우주 마정훈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송도 소나무 그림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보여드릴 그림이 한 100점이 넘어요. 130, 40점 되는데 이걸 그냥 서서히 좀 보시고, 저는 설명이라고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여기가 뭐 어디고 뭐 그린 거다라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쉬는 의미에서 그동안에 구독자님들과 같이 그린 그림이니까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사실은 이 그림을 그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내에 다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려놓고 이제 콘텐츠 만들어서 보이고, 어쩌면 그냥 놔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배접도 않고 보여드린 점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배접을 해서 이렇게 다시 색보정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평생학습 TV에서 만들어진 그 그림 콘텐츠 수가 한 400개 될 거예요. 그 그림을 모두 다 이제 한 점씩 작품으로 선정을 하고 이제 조금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거는 보통 봄 풍경이라고 이제 그린 거예요. 제가 봄 풍경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늦은 봄, 초여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은 봄, 내려다본 풍경. 이거 그냥 농촌 시골 풍경이에요. 조금 그림이 진합니다. 이 수묵 담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수묵 담채를 조금 벗어나려고, 벗어난다는 말이 맞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 그 수묵 담채가 그 수준 높은 그런 품격 있는 예술로 잘 모셔놓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로운, 정말하자면 양반이 이제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입니다. 여기 뒤 산은 전혀 채색을 안 넣어서 묵화가 치고 있기도 하네요. 철원 고석정, 철원의 고석정, 한탄강에 있는 거죠. 백두산 천지, 이제 수묵 담채 그림입니다. 먹색깔 많이 넣어서 그려져 있죠. 그거죠. 하얀 게 물이에요. 이거는 저희 고향 쪽 이제 그림이고요. 역시 사마목장 쪽입니다. 제가 사마목장 선전을 많이 하네요. 여기는 이제 목장은 목장인데 염소 목장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비슷한, 방금 지나간 구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거죠. 이건 풍경인데 기법을 완전히 전통 문이나 기법으로, 그러니까 사군자 그리는 그런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건 산책길 옆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억새 그 사이에 물봉사나 그런 거. 그리고 이건 좀 깊은 계곡, 조금 깊은 계곡 쪽. 여기 원앙 한 쌍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밖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거의 밖에서 사색 그림. 요것도 이렇게 바위 위에 꽃이 펴 있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요 맑은 물, 저 초록색 이렇게 물 속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또 뭐 사람이 너무 그 그림 중에서 먼저 많이 띄기 때문에 이걸 조금 흐리게 하는 것도 좋았을 뻔했어요. 어쨌든 경쾌한 그림입니다. 이건 구독자 1000명 확보되는 날, 그 제가 고마워서 서해에 지금 선물을 싣고 저 구독자 마을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거기로 싣고 가는 겁니다. 수타사 계곡. 수타사. 제가 강원도 수타사 옆에 살았는데, 그래서 역시 그 가까운 곳을 그리게 되니까. 이거는 저기 양산의 강선대라고 하더라고요. 강가에는 정자가 있어요. 이건 매화마을. 하동인가? 하여튼 그 매화마을 있죠? 하얗게 매화꽃이 핀 마을입니다. 이것도 수타사 계곡. 이게 조금 아크릴로 채색을 진하게 해서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빨래 널려있는 그림을 그리길 즐겨 이제 하는데, 조금 좀 더 분명하게 크게, 그 빨래가 훤히 보이게, 좀 크게 보이게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기촌에서 잠시 살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요 집은 지금 그렇고, 이건 수종사라고 저 양평 쪽에 두물목이죠. 저 밑으로 보이는 양수리 두물목. 이건 어디에서 뭐 실경이라기보다 지금 나무를 수묵 담채, 왜 아직 그 표본을 제가 그려본 거예요. 장각의 중부, 제가 사진을 참고한 거고요. 이건 광목판에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유화처럼 그린 거예요. 좀 시원하게 바람 부는 것처럼 한다고 이제 그려본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한국화로 못 그릴 게 없다. 밤꽃, 밤나무꽃 있죠? 밤꽃 필 무렵, 율촌마을. 이거 모내기 있죠? 모내기. 이런 건 이제 예추억으로 아마 앞으로 보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풍경이죠. 하나의 풍경이 이제 저 호수거든요. 그런데 너무 파랗게 칠했어요. 그 물을. 조금 너무 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좋게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그걸 참고로 합니다. 자작나무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저 사이사이에 그 딱새들이 쭉 이렇게 틈틈이 앉아 있어요. 그냥 편안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울 것 같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풍경이죠. 이제 풍년을 들은 것 같아요. 논에 저 물이 있고. 그래서 저 주막거리로 막걸리 사러 가는 심부름 가는 강아지하고 아이. 이거는 옛날 그 수묵담채를 좀 탈피해서 조금 새롭게, 조금 신성하고 매끄럽게. 이것도 역시 목장 풍경이 맞네요. 목장 풍경.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미루나무, 그래서 잠자리를 그냥 엄청 많이 그려봤어요. 아이들이 제가 생각은 잠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같이 논다 하는 게 의미를 두었습니다. 요건 거의 묵화를 그리고 집 근처만 나무 색을 칠해봤어요. 좀 깔끔한 것 같긴 해요. 요 고랭지 배추밭, 그 밤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 바닷가에 구분제했던 남녀가 배추 가꾸고 있습니다. 요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 어떤 그 강변에서 사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나무에 비해서 집이 너무 적어요. 적지만 그냥 이거는 뭐 추상, 상상화 이런 걸로 그린 거니까 그냥 삼신으로 그렸어요. 역시 수타사 계곡. 아까 삼신이라는 작품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이제 느티나무 밑에서 낮잠 즐기는 이제 그런,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건 이제 하남의 고골이라는 데인데, 고골. 지금 이렇게 농촌의 어떤 한 모퉁이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내장사 입구, 내장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단풍 들었을 때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파란 잎이 그 풍성하게 보이네요. 도봉산의 서남산, 아니 도선산. 이게 저기 그 어떤 바닷가, 안면도 쪽 가다가 스케치한 겁니다. 또 그냥 이렇게 시골, 수박한 시골 동네, 그냥 어떤 내가 모내기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건 수목으로 너무 그 먹으면 많이 해서 그림이 좀 탁한 맛이 있어요. 면이 있어요. 저기 이제 그 텅 빈 기와집에 저 할머니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모두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저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려본 거고요. 이런 풍경도 그냥 제가 구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강가에 뭐 실제로는 저런 데에다 집 짓고 살겠어요? 물도 위험하고 그렇지. 아, 지금 이제 제가 그리고 보면 풍경은 그 수타사 계곡이 많습니다. 이것도 수타사 계곡이고, 요건 관념산소, 그냥 소위 관념산소, 옛날 산소 생각해서 그리는 산수가, 뭘 풍경을 보기보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는 그림.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좀 높은 곳에 있는 절집이죠. 또 시몬법이에요. 또 방꽃 필 무렵, 그리고 저기 집 앞에 지게도 하나 갖춰놓고, 결국 풍경화 그림이라는 게 다 주관적이어서 화가 자신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나 자신이 했던 자신의 그 주변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죠. 폭포, 작은 폭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이렇게 완전 폭포라기보다 계단 폭포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게 제목이 아버지의 전원주택. 뭐, 이랬던가? 그런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청정 지역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던 것 같고요. 이거 역시 또 관념산수. 아까 관념산수 하나 보셨죠? 관념산수입니다. 이거는 실경은 실경인데, 지금 그려놓고 보니 거리감이 앞에 저 정자 있는 산과 저 먼 산이 거리가 좀 더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강변 풍경, 내려다본 시몬법. 여기 저기 사이남이라고, 사이남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충청북도 어디야? 괴산인가? 이거 큰 느티나무 밑에 정자가 있고, 거기에 주안상 하나 차려놓고, 정당을 하는 것 같으네. 이 바닷가. 그냥 바닷가. 이거 말을 등장시켜. 그 말을 타고 바닷가를 이제 한번 거닐어 보는 거죠. 이게 저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갔다 오는, 이제 배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 언덕 너머로 이제 마을입니다. 또 제가 살던 그 동네 앞에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묵 담채, 수묵화에다 이렇게 아크릴로 채색을 이렇게 조금 진하게 입혀본 거예요. 요즘은 그냥 순 아크릴로만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 아크릴로만 풍경을 그려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순 아크릴로만요. 이 그림이 수묵 담채에서 소위 그냥 결정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수묵 담채가 은은한 채색이면서 조금 이렇게 흐릿허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맑고 흐리다, 맑게 흐리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줘보려고 했는데, 진한 채색을 조금 드문드문 색을 올려본 그런 그림이죠. 이미 지나갔지만, 요건 파엽준이라고 해갖고, 그 나뭇잎 인맥같이 산을 그려진 거예요. 나뭇잎 인맥 아시죠? 옛날 그 물방앗간. 저 아주 그 예술가 같죠. 지붕도 삼석 지붕이 그냥 초자연적인 건데도 저렇게 멋있어요. 단풍. 가을 단풍. 여기서부터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여름, 봄 지나갔습니다. 여름, 봄이 지나갔어요. 지금 풍경에서 지나고 가을. 이런 것도 한국화로 그리기 조금 안 그렸던 그림이잖아요. 이거 서양화로만 그릴 것 같은 그림이었었지. 가을 풍경. 요거는 또 이거 고랭지 배추밭인데, 여기도 배추밭. 제 생각은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저 가을 풍경 구석구석 풍경 안 그려진 구석 없이 도시, 농촌, 강변, 바닷가 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찾아서 그려봤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시골 그 다락론,
또 가을 풍경인데 조금 아크릴로 진하게 채색을 한 거예요. 조금 유화에 가깝게 보이죠. 이건 어떤 마을 보니까 그 배 타고 건너가야 집을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그려봤고, 이건 가을 그 오색 찬연한 그런 그 계곡의 가을 단풍을 이제 그려봤어요. 이게 삼봉산인데 봉우리가 3개 이렇게 있고, 색깔은 별로 없이 그냥 터치를 많이 내고, 조금 어디서 사진 작품에서 본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어쨌든 막 그냥 이렇게 노란 빛발 단풍나무 조그만 거 하나 딱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이건 설악산 신흥사하고 설악산 저기 풍경인데 너무 화려하게 그림이 됐어요. 이거는 또 그 도봉산 맞아요. 도봉산 만장봉, 이수봉이 아니라 거기에 천축사라고 있어요. 천축사. 아까 이런 거 비슷한 이제 그림이 지나갔죠. 빨래 널고 굴뚝에 연기 나고 그 저게 생동감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설악산의 통황송 폭포, 이제 그런 거 하늘에서 물론 폭포가 떨어지는 거 아니지만 보기에 좀 그렇게 보이죠. 이거 울산바위. 울산바위예요. 설악산. 이것도 그런 폭포. 조금은 높이 있어 보이는 그냥 가상이에요. 이런 건 그냥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이것도 구독자 1000명 확보되는 날 제가 어떤 수확을 했다. 이제 그래서 1000명 수확한 걸 이제 그린 거고요. 이게 소나무집 할머니인데 이 소나무가 그 집이 하나 있고 그 할머니가 고추를 이렇게 널고 있습니다. 뭐 빨간 단풍은 그냥 맛보기처럼 이렇게 그렸고 물 흐르는 거. 이것도 그냥 계곡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좀 가랑잎 밑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걸 좀 그렸다고 볼 수 있고, 요건 이제 빨간 저게 북나무라고 아주 뭡니까 단풍 색깔이 이뻐요. 아주 색깔 좋습니다. 이것도 강변의 그 초가을. 지금 넘어간 거고, 요거 기법이 좀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가지고 조금은 구도도 좀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산이 입체감이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좀 평면적인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본 거고, 여기서 또 이제 겨울 이제 나뭇잎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고 거기 햇살이 비치네요. 겨울산, 뭐 눈이 있는 산은 아니지만 그냥 농촌의 편안한 겨울날, 이제 그런 거죠. 눈이 하얗게 지붕에 올라앉아 있고, 역시 눈이 쌓여있는, 많이 쌓이진 않은데 눈 경치죠. 이렇게. 눈의 겨울 경치 마찬가지고요.
여기 좀 어딥니까? 자, 히말라야 샘나? 로체봉인가? 요건 좀 밤 풍경을 이제 또 한국화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밤 풍경. 이게 사실 그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한국화로.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려본 거예요. 동학사라고 대전에 있는, 여기 설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또 마침 눈 왔을 때 스케치를 봤었죠. 이거 제가 만든 집입니다. 이거 제가 지은 집인데, 지금은 좀 조금 제가 살지 않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전나무 숲 어떤 앞쪽에 설경, 이거 역시 또 설경. 이건 쭉 겨울 풍경이니까. 여기도 굴뚝에 연진하고 빨래 널고 이렇게 되면 숨 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크릴로 완전히 수묵 계열을 덮어버리고 아크릴로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수묵으로 그려진 후에 어차피 아크릴 그림은 안에 저렇게 검게 바탕색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되는 거 수묵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을 더 씌우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뒷백이 모두 다 같은 색으로 같은 톤으로 까만 것보단 뒷백도 흐릴 땐 흐리고 진할 땐 진한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요런 데다 다시 색을 덮어 씌워서 이제 덮어 씌워서 불투명으로 그리는 게 그게 이제 유화 형식이니까 거의 같은 거죠. 아크릴 수성 유성만 다르지 같은 겁니다. 아까 이거 비슷한 거 나왔었죠. 그때 초록색으로 나무를 몇 개 색을 칠했었고 이건 그냥 완전 묵화로 수묵화로 그래요. 묵화라고 하는 게 수묵화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농담 처리가 있는 거, 흐리고 진한 색이 있는 묵화는 수묵화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수묵화고. 이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설명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보통 그냥 설명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냥 그림을 보고 하는 말처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지은 집이에요. 제가 만든 집인데 겨울 풍경 산성 깊은 곳에 제가 지었었죠. 요거는 이제 동네 어부에 있는 상거리, 겨울 상거리. 이제 사람들 모여서 뭐 이제 고수득도 하고 하죠. 이것도 겨울 풍경. 강가에. 이건 다림질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푹신 치겨가지고 안개를 만들어 보는 이제 요거를 그리는 과정에 그게 올라 있어요. 요거 말로 좀 무늬나 형식이랑 완전 간절 담백한 거거든요. 산수화를 간절 담백하게 그려보고 또 뭐 채색 없이 그냥 저 산 중에 어떤 산전, 산밭을 그려갖고, 이런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건너다 보면 이런 풍경이 보이죠. 그래도 수묵화입니다. 채색을 하지 않고 그냥 묵화로 그리고.
이건 역시 또 중국 쪽인가? 아니 저기구나. 저 베트남. 이건 그냥 순수한 그냥 지금 거의 만들긴 했는데 앞에 나무만 만들었죠. 강변 앞에 나무. 이것도 거의 관념산수와 같은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 그린 그림이다. 이제 눈을 한 건데, 저걸 뭘 이렇게 뿌려도 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눈을 하나하나. 좀 딱딱한가? 로체산 봉우리. 그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설경, 설산, 눈 잘 올라 있는 그런 산이죠. 요게 저 전라도에 무슨 산이지? 금방 잊어먹네. 요거는 안동 화해마을. 이런 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이거 송광사. 이게 서남사 쪽 거의 들어가서 입구 쪽에 계곡. 이게 강선대라고나 저 다리가. 강선교. 이거 도봉 인수봉을 문이나 기법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국화로 뭐 이런 파도, 물 같은 거, 이런 포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구룩법. 그 포말을 윤곽을 그려서 그린 거고, 이건 넓적한 붓으로 그냥 휙휙 이렇게 풀이 쳐가지고서 그린 파도고요. 파도 타기 하고 이렇게. 이건 좀 채색으로 또 해서 이렇게 갈매기들이 또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풍경이에요. 이건 채색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그냥 윤곽선을 뚜렷하지 않고 화선지 자체를 넘겨서 그린 이제 포말이죠. 그리고 저기 저 꽃은 그 해당화 꽃인데, 그 센 파도에 그 바닷가에 폈다가 많이 이렇게 쓰러지고 그 고초를 겪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0몇 점 이거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